안녕하세요. 정기준 원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주식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지수, 코스닥 모두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녹화는 금요일입니다. 최초 공개는 오늘 최초 공개하고 일요일날 또 여러분들한테 알림 드릴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이번 주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등락을 계속 거듭을 했었죠. 목요일 날은 또 크게 올랐었고, 수요일 날은 크게 하락했었고, 또 오늘은 급등입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한 방향성으로 갈 때도, 물론 이제 한 방향성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오를 때 누구나 다 좋죠. 계속 올라가면. 물론 그런 시장이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하락도 했다가 또 올라갈 때 또 많이 올라가고. 근데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하락도 아니고 반등했다가 또 하락이고, 판단이 어려워요. 헷갈려요. 그리고 보유한 종목들도 이렇게 되면은 손절을 할까 말까. 그럼 또 주식을 살래도 저가 매수를 할까 말까. 비중을 늘릴래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우유부단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죠. 한때 좀 안심이 되었다가 좀 올라가면 안심이 되었다가 또 오늘장처럼 푹 빠져버리면은 심리가 또 깨지죠. 많이 불안해지죠. 그래서 어려운 장입니다. 차라리 추세가 좀 하락한다 싶으면, 그게 뚜렷하다면 아예 좀 두고 보든지, 비중을 줄여놓고 주식을 좀 팔아놓고.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변동성만 커져 있고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도 실제로는 여기서 어떤 전략을 제시하기가, 다 뻔한 전략 말고는 나오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좀 유리할 수 있는 전략을 오늘 투자 전략을 통해서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율을 좀 볼 텐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뭔가요? 가장 이번 시장에서 흔들림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건 뭘까요? 미국 국채금리 상승.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제 연준에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은 하지만, 실제로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들에 대해서 시장은 우려를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려라기보다는 시장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당장의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지만은 인플레 지표가 이렇게 된다면은 어느 시점에 되면 분명히 급격하게 빠를 수도 있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거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반영을 하는 상황들, 채권 시장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로 주식 시장에 유리했던 자금 동향이 좀 이동을 할 수 있는 것, 특히 리스크 자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머징 마켓죠. 한국이 포함이 될 수 있죠. 한국은 실제로 지금은 이머징 마켓의 색깔만 갖고 있지, 따지고 보면 이머징은 아닙니다. 한국은요. 이제 선진국 계열로 어느 정도 봐야지 될 것도 많죠. 하지만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규모 측면에서 기업들의 구성이나 시장의 구성을 봤을 때는 이머징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를 토대로 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분위기, 결국엔 금융시장의 불안, 환율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금융시장이
어떤지 컨디션,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컨디션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강하다는 거, 환율이 오른다는 거, 특히 이날 1.41%의 폭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뭐 펀더멘털 측면에서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긴 어려운 거죠. 어쨌거나 물론 이제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 관련돼서는 당연히 미국 달러 가치 상승을 의미를 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한 것은 그것 이상의 부분들,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해서 불안해진 부분은 반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동안 오늘 금요일 이전에는 환율 동향이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묶여 있죠. 튀지를 않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밀려 내려가지도 않았고, 그렇지만은 오늘 금요일에서 이렇게 튀어버렸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걱정할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지금 정부 부양책 합의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은 돈은 더 풀릴 거고요. 일단 당장에 그러면은 달러 가치의 하락 부분, 이게 전체적으로 채권금리,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 폭도 제한될 수 있는 범위까지 왔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환율이 당장은 좀 안정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단기적인 리스크, 이미 시장이 심리적으로 흔들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 환율 동향,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불안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리스크 정도를 따졌을 때 이 정도까지 폭등을 하지 않았던 환율이, 그렇다면 시장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그렇게 높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선은 이 동향,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우선은 좀 리스크는 당장은 확산되었다. 물론 과거형이 되겠지만 당장은 확산되어진 상태이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시장도 당연히 리스크 자산 쪽에서의 유출이 있었다면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보다는요. 자,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이 많이 하락한 모습이죠.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올랐고 우려도 존재하죠. 이런 버블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자금 시장에 대한 어떤 위축 가능성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은 한머니들, 단기적으로 유입된 것들은 금방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죠. 찔리는 자금들, 그거는 금세 단기적으로 지수를 급락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국내 주식시장으로 좀 넘어와서 볼 텐데, 자, 코스피입니다. 계속 우리 연구팀에서 박스권이 이어질 거라는 걸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지난 지수 조정, 지난 흐름 때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2950선 이하에서는 사라라는 거였죠. 2950선 이하에서 사라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때는 강력한 매수 이런 것보다는 그 시기부터는 다음 기 이제 새롭게 이 이후에
이 박스권이나 조정세 1월 고점 이후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지지부진한 이런 분위기가 끝나면 그 이후에 4,000포인트 선을 향해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식을 더 많이 사가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의 그런 박스권의 의미라면 실제로 파동이 상승할 때는 비중을 좀 주식에 대해서 이익을 좀 챙겨두면서 특정 구간을 하회할 때는 주식을 더 사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날짜를 보니까 1월 29일 그런데 이때 이제 투자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지금 딱 한 달이 지난 거네요. 똑같아요. 지금도 변한 거는 없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얘기들, 특히 투자 전략들 한번, 과거에 제가 했던 투자 전략들 한번 다시 찾아보실까요? 1월달에 1월달 투자 전략들 보시면 그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좀 눈치를 챈다면 그 부분이 바로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수익률 상승으로, 금리 상승으로 나타났죠. 이게 바로 악재로 뉴욕 증시에서 작용을 한 거고, 그러면은 실제로 1월 달에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렸을 때에서 이게 뭐 불거진 게 지금이라지만 막 드러난 게 사실 1월 달에 제가 얘기 드릴 때만 해도 미국 국채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은 튀어나오면 악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시장은 그게 튀어나오면 그런 동향이 나타났을 때 액션을 취해야지 라는 움직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그런 급락이 나온 거죠. 국내 주식시장 역시 영향이고, 물론 이제 지금 뭐 미국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으면 실질적으로 시장은 단기적인 회복 반등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미국 국채금리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그게 아니라도 시장은 지금 위치에서 뭔가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심리가 한번 심리가 지금 좀 흔들렸거든요. 금융시장에서는요. 이게 수요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음날 반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었다면, 금요일시장의 하락은 약간 심리가 흔들린 하락이에요. 이건 뭐 국내 주식시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략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전략도 똑같아요. 시장이 하락을 한다. 2950선, 2950선. 추가 하락을 해서 2950선을 이탈하게 되면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똑같은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 투자자하고 개인 투자자하고 게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개인 투자자는 자꾸 물방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주식만, 어느 시점이든지 뭐 영끌이라 그러죠.
빚까지 내서 신용까지 다 써서 주식을 항상 들고 있어요. 그러면 전략을 쓸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져요. 그렇지만은 전문 투자에서는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죠. 상황별로 해서 자산의 이동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리스크가 있는 불확실한 쪽에서는 조금 줄이고 다른 쪽으로 또 늘리고 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이런 동향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그렇게 잘 못합니다. 최소한 현금과 주식 비중으로라도 좀 이거를 밀당을 해야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불확실하게 횡보를 한 2월달 한 달 동안이라면 주식 비중이 무리해서 들고 특히 신용 있으면 안 되는 거였죠. 전략이 없어요. 지금 같은 위치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이 없어요. 만약에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이러한 시기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전략을 어떻게 드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뉴스들을 제가 계속 그런 개인 투자자들 신용이 막 이렇게 늘어난다더라. 뭐 현금 비중 또 유튜버들 얘기하는 거 현금 비중이 뭔 소린지 모르겠다. 현금 비중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런 거 얘기가 나오고 그럴 때마다 맥이 확 풀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투자에 대한 교훈을 더불어서 시장 전략을 제시를 해드려야지 되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에서 그게 깨져버리면 제가 아무리 잘 분석을 해서 좋은 얘기를 드리더라도 그 전략을 쓸 수가 없으니까 환상을 노리시죠. 그쵸? 그래서 당부를 드리면 영끌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영끌은 결국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진짜 주식을 해서 자산에서 의미 있는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현금, 주식 비중에 자유로운 이동이 언제든지 되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늘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신용은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게 비법이에요. 다른 거 없거든요. 시장은 전략 싸움이에요. 주식 투자 전략 싸움입니다. 덜 잃고 딸 때는 또 적극적으로 따고 잃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방어가 잘 되면은요 어느 순간순간에 크게 따는 기회들이 와요. 그런데 그게 방어가 안 돼 있으면은 일단 물리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죠. 방어가 안 되니까 종목들이. 그럼 물린 종목들 계속 손실 크게 보는 데서 자금 회전은 또 안 되죠. 그러면 일단은 기회 측면에서도 되게 불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 투자 전략을 구독해 주시는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만이라도 제발 현금에 대한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자. 그러면은 전략을 짜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게 되어지면 된다.
자, 시장은 지금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가 매수를 언제부터 해야지 되는지 의견은 같아요. 2950선이에요. 2950선부터는 어디까지 떨어지던 간에 그게 뭐 2800선이 됐던 그 이하가 됐던 간에 그때부터 조금씩 주식을 늘려보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이 불안해지면 위축이 되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특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불안하니까 도전에 대한 생각은 안 합니다. 또 뭔가 변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동조하려고 그러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현금이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이렇게 조정기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미리 도전하는 식으로 관심을 갖기보다도 그냥 당장 좀 시세가 나아 보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게 당장의 시장의 랠리가 금방 끝날 랠리인가? 이 대세 상승 시장이 이걸 따져봤을 때 지금 대세 상승 추세가 단순하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로 이번에 고점 토대로 끝날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지금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채권금리 상승 이것보다 월등하게 강합니다. 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또 의견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가 되면 도전을 해야지 되는 거지 위축돼 있을 게 아니에요. 투기한 게 아니에요. 투기한 게 아니고, 양심적으로 투기한 게 아니고 투자한 종목이에요. 근거도 분명해요. 단순하게 뭐 테마 따라 이슈 따라서 폭등하는 종목 올라탔다가 손절 못한 거, 이거는 지금이라도 그냥 칼로 쳐내시고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좀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지금 시장 전체 유동성을 따져볼 때 저평가되었다, 그런 종목들이 손실이다. 기분 좋은 손실이죠.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런 종목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물려있는 종목들, 본인이 투기를 해서 이슈 테마 따라서 폭등하는 종목들 올라탔다가 못 팔고 나와서 물린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잘라내는 것도 도전이에요. 왜냐하면은 뼈 아프거든요. 그것도 도전이지만은 실제로 지금 우려스러운 종목들, 당장에 뭐 이슈가 나오면서 올랐다가 펀더멘탈이 좋지만 당장에 많이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는 칼날 같은, 그러니까 뭐 이슈에 의해서 투기적으로 오른 종목도 말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지 되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흔들려서 위축되다 보면은 못합니다. 그럼 언제 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건 언제 해요? 저점 다 확인하고, 시장이 뭐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는 거 다 확인하고, 이제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 주가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수인데요. 지금 지수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건 2950선 이하에서 저가 매수를 하라는 거였고, 자,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고 다음날 오전에도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하락을 생각을 하지 도전 정신에 의해서 저가 매수 못 들어가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은. 근데 그게 돼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일반 투자자는 그럼 언제 들어가요? 자, 이날 다 반등하고 그 다음날도 올라가죠. 아, 이 시장 저점 찍었다, 이때부터 막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막 삼성전자 막 엄청 사고 또 뉴스 막 나왔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고 났더니 또 안 올라. 그게 되는 거죠. 자꾸 이제 도전과 반대로 되는 부분들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꾸 뒤늦게 되고 어떤 액션을 하고 나면은 그 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리스크 자산이에요, 주식은.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 감수가 없다면 수익 날 수가 없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감수라는 거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도전이 필요한데 계속 안정적인 것만 찾아서 다녀요. 안정적인 것, 안정적인 게 그 안정적인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안정적이라는 거는 본인 심리가, 본인 마음만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본인 마음이 안정적인 부분만 찾아서 가요. 수익이 안 나요. 본인 마음이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본인 마음의 안정적인 걸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본인 마음은 불편하죠. 막 손실 막 나고 있는 거 물렸는데 그거 뭐 내일 반등할지도 모르는데 칼같이 끊어버려. 그 심리적으로 편해요? 안정적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도전하는 의지로 보고 매매도 임해야 된다는 게, 사실 우리가 도전하는 데 있어서는 심리는 불안하죠. 항상 불안해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투자라는 게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 수익 안 납니다. 누구도 성공하지 못해요. 아무리 운이 좋아도 결국에는 다 끝나요. 뭐 과거 투자 전략들 보면은 투자 심리전에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본인의 심리하고 반대로 가라는 거죠. 본인의 심리가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과 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본인 심리 편한 대로 가서는 다 말립니다. 어쨌거나 시장이 지금 이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어떤 지지권 추세라고 생각되는 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많은 투자자들 심리가 더 흔들리게 됩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 그랬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영원히 못 사는, 자, 그거는 시장 상황 따라서 다른 거고요. 종목에 대한 얘기지 시장과 관련된 전략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시장과 지금처럼 대세상승 랠리가 펼쳐지는 상황, 그리고 과잉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추가 랠리가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태에서는 지수를 중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수 떨어지는 칼날은 기회입니다. 투매가 투매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흐름이 코스피에서 추세가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뉴스에서부터 흔들어 놓겠죠. 지지를 이탈했네, 연중 최저점이네, 뭐 그런 얘기부터 해서 많이 흔들 거예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 삼성전자 또 많이 샀으니까 연초에 불안하겠죠. 사기 매수는커녕 그렇다 보면은 움직이질 못하죠. 아예. 그러다가 뭐 지수가 저점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한참 올라와서 아마 지금 가격쯤 돼야지 다시 살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말자라고 제가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도 구독해서 시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중간중간에 깜빡깜빡 하는데, 저기서는 계속 기획 쪽에서는 좋아요, 구독을 계속 눌러달라고 합니다. 네, 싫어요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악플은 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떠드는데 악플 달리면은 참 맥이 빠집니다. 악플은 달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지금 시장은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추세 하락,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단기 폭락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자, 고백입니다. 여러분들께 그냥 단순히 고백이에요. 단기 폭락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걸 사실 오늘 증권사 전략가들, 스트레치스트들이 하는 여러가지 또 얘기들을 봤어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다 보면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너무 너무 단기적으로 그냥 다 뭐 이날 하락이 과도했고 뭐 여러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금방 반등할 거고 의견들이.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흔들린 상태에서 뭔가에 대한 악재를 찾는다면 아주 짧지만은 급락 가능성, 추가 급락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뭐 일시적으로 주초에 반짝 반등을 하더라도 주중에 한 차례 더, 다음 주 주중이죠. 다음 주 주중에 한 차례 더 끌어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반등하겠죠.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차례 추가 급락할 가능성, 저는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한 60%에서 70% 정도 있다고 우리나라 모든 전문가 이쪽 스트레치스트 통해서 유일할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증시가 폭락한다, 시장이 추세 하락으로 폭락한다, 그 가능성은 5% 미만이라고 봅니다. 지금 위치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다음에 설명을 해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최근 들어서 채권금리 상승입니다. 채권금리 상승이라는 거,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토대로 되는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그거죠. 왜 그런 우려들이 나오나? 인플레 우려는 왜 나오나? 시중에 유동성이 많으니까. 아니, 그 정책자들이 대놓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감소하고 금리 인상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도 그쪽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이 전 세계에 지금 풀려있는 유동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돈 다 어디로 가요? 그 돈 다 어디로 가나요?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면 이제
완전 끝물에서 움직이는 잡주들 움직이는 거고, 결국에는 부동산 쪽에서도 먼저 이제 과잉 유동성들의 반응이 있었고, 부동산에서 기대 심리들이 지금 많이 꺾여버린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에서 주식시장 이미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부자들은 드디어 집을 팔기 시작했었고, 주식시장에 우량주들 찾아다닌다는 얘기를 했죠. 발빠르게. 주식시장으로 계속 돈은 모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특히 뭐 뉴욕 증시하고 따라간다 그러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은 워낙 좋은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끌어올릴 아직 여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려주느냐, 여백을 어떻게 위로 쭉쭉쭉쭉 그려주느냐, 그 그림을 잘 그려야죠. 그래서 희망적이다.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 우려도 있지만, 저도요, 시장이 뭐 이렇게 빠지면은 힘이 너무 없어요. 기운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도 투자 전략에서 좀 기운차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좀 더 안심하고 그러실 텐데. 자, 다음 주에 지수가 빠져 있어도 우리 너무 위축돼 있지 말자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할 텐데, 뭐 다음 주에 시장 더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일시적으로 급락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니까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기간을 두고 조정을 보일 땐 한 번씩 지지권에서 큰 하락이 나와줘야지만 또 새로운 가격대를 여는 랠리가 펼쳐집니다. 하락하더라도 위축되지 마세요. 다시 돌아올 거고, 충분히 좋은 종목들은 또 나올 겁니다. 자, 좋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